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그 헬스케어 분야의 정말 핵심들인 기업 중 하나죠. 카디널 헬스, 티커는 CAH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털, 또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산업 내 위치까지 정말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카디널 헬스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혹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회사를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측면 양쪽의 목소리를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선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2025년 5월 1일이었죠. 그때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후 주가 반응이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날 주가가 140.01달러에서 시작해서 마감은 145.53달러로 상당히 올랐었죠. 네. 그리고 5월 초에 잠시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그 이후로는 정말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어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면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렸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 5월 12일에 148.62달러였던 주가가 6월 30일에는 168달러까지 상승했으니까요. 이건 상당한 상승폭이죠. 그렇죠. 물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8월 8일에는 157.41달러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는 결국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펀더멘털,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강점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 2025 회계연도 3분기 재무 성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549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보합 수준, 그러니까 0% 성장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대형 고객과의 계약이 만료된 영향이 컸어요. 그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요. 핵심 사업은 무려 19%나 성장했습니다. 19%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는 달리 실제 핵심 사업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익성 개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 기준 영업이익이 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나 증가했고요. 비갭 기준,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 성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비갭 영업이익은 7억 3,900만 달러로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이 이런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그 부문의 성장이 전체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죠. 주당 순이익 EPS도 한번 보세요. 계획 기준으로는 1.65달러로 무려 66.7%나 급증했고요. 비갭 기준 EPS는 2.06달러로 이것도 18.4%나 늘었습니다. 와, EPS 증가율이 상당하네요. 여기에는 자사주 매입 효과도 좀 있었을 거고요. 결국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해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9개월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9억 1,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도 2,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성과 뒤에는 성공적인 성장 전력이 있었겠죠. 제이슨 홀라 CEO의 리더십 하에 진행된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특히 무자비한 우선순위 조정, Ruthless Prioritization 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인상적입니다. 비핵심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덜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M&A나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CVS 헬스와의 합작사인 레드워크 소싱을 통해서 구매력을 강화했고요. 또 아이언그룹이나 GI 얼라이언스 같은 전문의약품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착실히 확보하고 있는 거죠. 기술 혁신 쪽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고요. 웨이브마크나 어드밴스드 프랙티스 애널리틱스 같은 디지털 솔루션 투자를 통해서 공급망 효율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단순히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기타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인데요. 핵 및 정밀 공강 솔루션 MPHS 분야에 3년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재택 솔루션이나 옵티프레이트 로지스틱스 같은 사업들도 키우고 있죠. 네, 특히 MPHS,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쪽이 고성장 고마진 분야가 될 수 있거든요. 미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예전에 좀 부진했던 의료 제품 유통, GMPD 부문도 개선 계획을 통해서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GMPD 부분이 실적에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턴어라운드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카디널 헬스는 헬스케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업이고 시장 리더로서의 지위가 확고하죠. 여기에 더해서 구조조정 성공, 고성장 사업 투자 같은 노력들이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더 높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마진 사업인 전문 의약품이나 핵 의약품 쪽에 집중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2025 회계연도 BGAAP EPS 가이던스를 7.85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고 2026년 전망치도 9.10달러에서 9.30달러 사이로 제시하고 있으니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10여 명 중에 11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모더레이트 바이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43년 연속 배당금 지급 기록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네, 배당 귀족주로서의 면모는 확실히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죠.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털과 전략들이 투자 심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와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5월 이후에 보여준 꾸준한 주가 상승 모멘텀, 또 신고가에 근접했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핵심 사업인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기타 부문, 그중에서도 핵의약품이나 재택의료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4분기 연속으로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건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네, 그리고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5월 이후의 상승 추세나 주요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배당 매력, 이것도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뭐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좀 신중한 시각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건 맞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주가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분명히 강하게 상승했지만 7월 이후에는 168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거나 조정받는 국면에 들었어요. 이게 과연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꺾인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6월 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상태니까요. 그리고 변동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5월 8일 같은 날에는 147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급등락은 이 주식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매출이죠. 아까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물론 그게 대형 고객 계약 만료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면 19% 성장이라는 점도 강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장 정체는 투자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 계약 제외라는 설명이 계속 시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특정 고객 이탈 효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텀라인, 즉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쪽에서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현금 흐름은 탄탄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현금 흐름은 좋지만 재무 상태표를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인데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517억 7천만 달러인데 총 자산은 498억 7천만 달러입니다. 즉,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많아요. 아, 부채가 자산보다 많군요. 물론 유통업 특성상 운전자본 수요 때문에 부채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유통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채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재무 안정성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GMPD 부문 턴어라운드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가요? 네. 개선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사업부였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좀 골칫거리였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거고요. 최악의 경우 턴어라운드에 실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죠. 정리하면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정체,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GMPD 턴어라운드의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심리나 단기적인 리스크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긍정론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높은 목표 주가나 매수 의견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158.07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8월 8일 종가가 157.41달러였죠. 거의 현재 주가 수준이네요. 그렇죠. 평균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잠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된 모건 스탠리의 190달러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봐야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헬스케어 유통시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맥케슨이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웬센 마이너 같은 회사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헬스케어 산업 특유의 규제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예를 들어 약과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유통정책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죠.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이 잘 나가고 있지만 너무 이쪽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카디널 헬스의 성장은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만약 이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회사 전체 실적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해지는 이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7월 이후의 주가 조정세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7월 고점 이후의 조정세는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이 있거나 혹은 강력한 저항선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애널리스트 14명 중 11명이 매수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떤 의견인가요? 나머지 3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만장일치로 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신중하되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 뒤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카디널 헬스의 긍정적인 측면과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개요와 사업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죠. 네, 좋습니다. 카디널 헬스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기업이죠. 본사는 오하이오주 더블린에 있고요.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 매출 기준으로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입니다. 슬로건이 Essential to Care라는데 말 그대로 헬스케어 시스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그 역할이 더 명확해집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의약품 및 특수 제품 유통 사업입니다. 병원, 약국, 외래 수술센터 등이 주요 고객인데요. 미국 병원의 90% 이상을 커버한다고 하니 그 유통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이게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및 실험실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기도 하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이 바로 핵약국, 뉴클리어 파머시 운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방사성 의약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앞서 언급했던 웨이브마크 같은 재고관리 솔루션이나 어드밴스드 프랙티스 애널리틱스 같은 진료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이런 성과 및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 영역들을 보면 카디널 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몇 년간 꽤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단순 유통업체를 넘어서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약품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 서비스,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M&A나 파트너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CVS와의 레드오크 소싱 합작이나 아이온그룹, 스페셜티 네트워크스 인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외부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레드워크 소싱을 통해서는 구매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아이온이나 스페셜티 네트워크스 인수를 통해서는 성장성이 높은 전문 의약품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기술 투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홀라 CEO가 주도하는 구조 조정, 즉 무자비한 우선순위 조정 전략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수익성이 낮은 해외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등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강조하셨죠. 기타 사업 부문을 육성하는 것, NPHS, 핵 및 정밀 건강, 재택 솔루션, 그리고 옵티프레이트라는 물류 사업까지 이런 것들은 인구 고령화나 기술 발전 같은 거시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제약 및 특수 솔루션, Pharmaceutical and Specialty Solution 부문입니다. 여기가 현재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고요. 특히 브랜드 의약품이나 고가의 특수 의약품 유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의료 제품 및 유통, 글로벌 메디컬 프로덕스 앤 디스트리뷰션, GMPD 부문이고요. 이쪽은 과거에 좀 부진했지만 현재 수익성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인 곳이죠. 맞습니다. 이 두 부문이 카디널 헬스의 주요 사업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리더입니다. 특히 미국 내 병원 커버리지가 90% 이상이라는 점은
압도적인 유통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죠. 네, 가장 큰 경쟁자는 역시 맥케슨입니다. 규모나 사업 영역 면에서 가장 유사하고 직접적인 경쟁 상대죠. 그 외에도 오웬센 마이너나 헨리 샤인 같은 기업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카디널 헬스가 가진 경쟁 우위는 뭘까요? 역시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와 오랜 기간 쌓아온 고객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 시스템이나 약국 체인과의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점이죠. 또한 앞서 말한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22억 2,200억 달러에 달했고요. 가장 최근 분기인 2024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온 역사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약 375억 7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물론 헬스케어 규제 변화나 경제 불확실성, 치열한 경쟁 압력 같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앞서 살펴본 여러 전략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언급되긴 했지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은 올해 5월 1일에 발표됐고요. 2025년 3월 31일에 종료된 분기에 해당합니다. 주요 재무 지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출은 549억 달러였죠. 전년 동기 대비 0% 성장. 하지만 대형 고객 계약 만료 역량을 제외하면 16%, 아까는 19%라고 했는데 어떤 게 정확할까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계약 제외 시 상당한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 네, 그 수치는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핵심 사업이 성장했다는 거죠. GAAP 기준 영업이익은 7억 3천만 달러로 21% 증가했고요. BGAP 기준 영업이익은 7억 3,900만 달러로 13% 증가했습니다. GAAP EPS는 1.65달러로 66.7% 급증했고 BGAP EPS는 2.06달러로 18.4%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2분기의 BGAP EPS가 1.93달러였으니 분기 기준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죠. 시장 예상치와 직접 비교한 수치는 저희 자료에는 없지만 이전 분기까지 계속 예상 상회 실적을 기록했고 이번 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호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경영진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잘 드러납니다. 제이슨 홀라 CEO가 뭐라고 했나요?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장 동력으로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의 강력한 수요와 신규 고객 확보, 그리고 브랜드 및 특수 의약품의 호조를 강조했죠. M&A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온그룹이나 GI 얼라이언스 인수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인수를 통해 회사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적 인수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GMPD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용 최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꾸준히 실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기타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했겠죠? NPHS나 재택솔루션 같은 것들이요. 네, 당연히 언급했습니다. NPHS, 재택솔루션, 옵티프레이트 로지스틱스 등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5 회계연도 전체의 비갭 EPS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높은 7.85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죠.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는 카디널 헬스가 핵심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인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며 동시에 미래 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도 좋았고 경영진의 메시지 역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 카디널 헬스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신중론, 회사 개요와 사업 모델, 그리고 최근 실적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네, 카디널 헬스는 우선 매우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구조 조정을 이뤄냈고요. 특히 핵심 사업인 제약 및 특수 솔루션 부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기타 사업 부문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세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43년 연속 배당이라는 기록은 재무적 안정성과 주주 친화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월가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평가 역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도 있었죠.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 리스크 요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매출 정체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대형 고객 이탈 제외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탑라인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총자산보다 많은 총부채, 즉 높은 부채 수준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과거에 부진했던 GMPD 부문의 완전한 턴어라운드 여부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맥케슨 같은 강력한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헬스케어 규제 변화라는 변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을 보면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분명 존재하고요.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추세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카디널 헬스는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업계 리더 기업이지만 동시에 현재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강력한 이익 성장세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출 성장이라는 과제, 부채 문제, 치열한 경쟁 환경 등 극복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양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카디널 헬스라는 기업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정보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정보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